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레스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지수는 잘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빠졌는데 코스닥은 멀쩡하죠, 그죠? 그래서 원래 코스피 지수가 빠지면 코스닥도 따라서 빠져야 되는데 그러진 않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개인들이 인버스 있죠. 네. 코스닥 인버스에 베팅을 좀 많이 해놨다라고 이제 힌트를 좀 드렸는데 역시나 그죠.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개인들이 지수가 하락한다에 베팅을 많이 하면 원래는 지수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수 얘기 좀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요즘에 이제 반등을 또 많이 기다리시죠, 그죠? 반등. 반등 나올 때 이제 자주 나오는 차트 유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이제 범위한권형 최근에 한 2, 3일 올랐다가 지금 오늘 또 날벼락 맞았죠, 그죠? 네, 범위한권형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현님 어서 오세요. 네, 매일스럽게님 어서 오시고요. 네, 황금소나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기 화면 잘 보이시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바로 들어갈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지수가 좀 올라오다가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약간 좀 멈칫하죠, 그죠? 지수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제 아까 반등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솔직히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또 신경을 또 안 쓰셔야 돼요. 왜냐면 지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주식을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이런 하락이 나와요. 보시면 그게 좀 짧게 나오느냐 좀 세게 나오느냐 그 차이인데 한두 달 아니면 2, 3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보세요. 한 3개월 주기죠, 그죠? 네. 한 번, 한 3, 4개월 전에 3개월 전에 한 번, 여기 두 달 전에 한 번, 그 전에도 한 번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최근에 투매가 나와서 좀 많이 놀라셨겠지만 이런 투매 나왔다고 해서 막 손절하시고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까지 그죠? 네, 주린이로 사실 거예요, 그렇죠? 빨리 이제 성장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투매는 1년에 여러 번 나옵니다. 대신에 요번에 종목들 하락은 좀 심했던 건 사실인데 이만큼까지는 원래 안 빠지지만 아무튼 이런 투매들은 이제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아니라 투매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멘탈을 좀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누군가는 멘탈도 좀 키웠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멘탈이 아니라 골병이 드셨겠죠. 그래서 손절하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골병이 드시는 건데 아무튼 지금 지수가 좀 빠르게 올라와서 손절 안 하고 이제 버티신 분들은 잘하셨는데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문제가 있겠죠. 네. 손절 안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죠? 멘탈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반등이 빨리 안 나오면 또 여기서 멘탈이 흔들리세요. 버티기는 버텼는데 빨리빨리 손실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조급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 나올 때 이제 반등 나온 패턴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지수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하락한 거를 다 메꿨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요 다시 여기까지 안 떨어져요. 특별한 낙제가 또 나오지 않는 한은 그죠? 네. 갑자기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코로나를 능가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악재가 아닌 이상은 여기를 전저점을 깰 가능성은 대부분 없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지수 급락을 대비해서 지수 급락을 점치고 인버스를 신용까지 써서 많이 샀을 때는 원래는 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정말 여기서는 하락이 나와도 누구 하나 불평불만할 사람이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꾸 이제 특히나 말을 자꾸 쓰죠. 특히 개인들이
뭐 할 때요? 네. 코스닥이 하락할 거라고 베팅을 했을 때는 유독 그렇더라 이거예요. 잘 보시면 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용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조금 줄긴 했는데 여전히 신용이 많아요. 뭐냐면 지수가 하락할 거에 베팅한 개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거 신저점 신저가나 있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여전히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조금 줄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희한하게 그래요. 이게 개인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네. 많이 샀어요. 거의 개인이 썼다고 보면 돼요. 4월 말이거든요. 네. 4월 말. 4월 말에 지수가 크게 급락했느냐? 아닙니다. 4월 말이 저점이었습니다. 보시면 4월 말이 완전히 여기에요. 개인들이 이제 여기에서 인버스를 많이 쓴 거예요. 인버스. 근데 오히려 지수가 그때부터 올라갔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개인들이 인버스 사는 거 보면 거의 100% 틀려요. 네, 거의 틀려요. 신용까지 쓰면 더 정확합니다. 요번에 이제 여기에서 개인들이 뭐 했냐면 인버스 썼어요. 신용 써가지고 인버스 썼어요. 떨어질 거라고. 지수가 올라가죠. 그 인버스를 산 개인들 물량이 아직 다 안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추가로 나올 거야. 아직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떨어지죠. 이해되셨나요? 네. 지수가 떨어지면 인버스 산 개인들이 돈을 벌거든요. 세력은요, 지수가 하락하는데 베팅한 개인들 절대로 돈 안 벌어줍니다.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어요? 절대로 네, 안 벌어줘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털고 신용미수 안 쓰고 그죠? 물타기도 안 하고 불타기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세력이 데리고 가요. 아, 우리 저분들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갑니다. 수익도 주고 네, 레벨업도 시켜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인버스 신용 써가지고 인버스 산 개미들한테는 절대로 안 물어줍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좀 전에 비유를 그렇게 들잖아요. 원래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이 안 나와요. 여기는요 사실은 떨어졌었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재밌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떨어지는데 코스닥은 절대로 안 떨어지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인이 좀 사줘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인버스는 거의 맞아떨어져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론 그죠? 네. 외국인이 이제 샀어요. 근데 외국인이 어디서 샀냐면 거래소를 샀어요. 코스닥을 팔았거든요. 기관도 코스닥을 팔았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안 떨어져요. 원래는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재밌다니까요. 이 오늘 거 맞죠? 보시면 그래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면 코스닥 지수가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 나왔어요. 재밌다니까요. 네. 얘기 안 했어요. 오늘 보면 저 기관이 많이 팔았죠? 연기금. 우리나라 연기금인지 미국 연기금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연기금인지 하는 거 보면 진짜 기관 얘기하면 욕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지고 있는데 여러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인버스 사는 개미들 보면은 시황이 정반대입니다. 맨날 틀려요. 이 얘기를 개인들 조롱하는데 비난하는데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힘이 들 때 개인들이 인버스 사고 있는지 아니면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레버리지를 사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디다 적어 놓으셨다가 확인해 보세요. 네. 여기 유튜브에 저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아직 별로 안 눌러주셨네요. 네. 이쪽 무스TV는 많이 눌러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지수는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약간 달라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등 나올 때 이제 어떻게 반등 나올 때 자주 나오는 이제 차트 유행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차트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등 나오는 패턴을 개인들이 의외로 잘 모릅니다. 왜냐면 반등 나오는 거 경험을 많이 못 해보신 분도 있고, 세력 매집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세력 매집주들 위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개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반등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매집한 종목하고 매집 안 한 종목의 차이점은요 이거예요. 잘 보세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 시절에는 예를 들면 세력 매집주는 잘 안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투매가 나왔습니다. 투매가 땅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죠? 그냥 바로 떨어졌는데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은 뭐 잘 안 떨어지고 버티겠죠. 조금 떨어지거나 아예 안 떨어지거나. 그러다가 이제 급등하고 그랬어요. 언제냐면 옛날에요. 옛날. 근데 요즘에는 상한가가 30%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주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투매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력 매집 주건 뭐 세력이 매집 안 했건 간에 그냥 이래요. 네. 제가 보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좀 주식을 조금 이제 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죠? 세력 매집 주건 뭐고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주식을 하는 개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요즘에 정보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개별주에도 개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대부분 주린이들이 많거든요. 주린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험이 짧으니까 조금만 이제 흔들어도 애기들처럼 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못 가져가고 이제 무서우니까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던지면 어떻게 돼?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사주는 사람이 훨씬 적으면 약간의 물량만 나와도 급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매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매도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주가가 솔직히 뭐 한 10만 주만 던져도 폭락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 3일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있던 게 막 3,5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요즘에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투매 나오면 세력 매집주는 잘 안 빠졌는데 요즘에는 거의 똑같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다를까요? 네. 세력 매집주는 회복이 빠르겠죠. 회복이 빨라요. 네. 근데 이 회복도 잘 아셔야 되는 게 호재가 나와서 진짜 뭐 투매 나온 지 저점 찍은 지 하루 이틀 만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한 일주일, 2주일 아니면 한 달 있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 틀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만이 많으시면 안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승질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고릴라처럼 퍽퍽 치시는 거예요. 안 올라온다고. 저런 나쁜 놈들 그러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만큼 올라올 때 원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적은 중소형 특히 테마주들은 이 지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잘 안 올라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언제 올라오느냐? 지수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수가 올라오다가 이제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여기 살짝 이제 눕혀서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대형주들이 안 가고 같이 쉬겠죠. 그렇잖아요. 대형주들이 안 가고 그때 쉰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중소형 특히 테마주들이 움직여요. 잘 보세요. 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대형주들은요 보통 한 2, 3일 급등하면은 거의 끝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10% 이상 급등을 잘하지만 그런 10%, 20%짜리 급등이 뭐 4일, 5일, 뭐 7일, 8일씩 올라오나요? 보통 하루 이틀? 세면 하루 이틀? 아니면 좀 짧게 올라오면 2, 3일? 올라오고 쉬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반등 나온 날짜를 잘 보세요. 잘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캔디 9개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코스닥 쪽에 있는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형주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지수 대형주들끼리 순환매가 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려놓고 지금 하방 경직성을 띄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으면 이해되셨으면 1번 쪽으로 보시고요. 어제다 얘기해드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대형주 하나가 불식은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9일 연속 올라가는 경우 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리면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철강주, 포스코 아니면 자동차, 현대차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들어오죠. 코스닥도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대형주 순환매들이 돌고 돌았겠죠.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그렇죠. 중소형주, 테마주인데 그 원리를 모르고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 내 거는 왜 안 올라오지? 그리고 예를 들어 종목 추천을 이제 친구가 해서 친구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이거 왜 안 올라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친구한테 화내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원리를. 본인 차례가 이제 다 왔는데 거기서 승질내고 계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승질내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큰 돈을 못 봅니다. 불만 불평이 많으신 분들은 절대로 주식으로 큰 돈을 못 봅니다. 왜일까요? 심리 싸움에서 졌거든요. 단순하게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걸까요? 천만에요. 심리 싸움의 고수는 절대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안해한다는 거는 뭐예요? 이미 심리 싸움에서 진 거죠. 겁을 먹었으니까요. 근데 승질내고 불만불평하고 짜증하고 자꾸 불안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찾아본다. 그럼 뭐예요? 진 거예요. 심리가 벌써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승질내는 거예요. 승질내고 불만불평하시는 분들 치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 자체를 버는 걸 못 봤어요. 손절하는 거 다음으로 위험한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하셔도 참으셔야 돼요. 승질내시면 큰일 나요. 누구한테 승질내시겠어요? 그게 자기 자신한테 승질내는 거예요. 절대 승질내지 마세요. 그건 평정심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시간을 잘 보내시라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 지수가 올라왔는데 막연하게 승질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도 차례가 오겠죠?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돌았을 거고 중소형주로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위치에서 지수가 반등 나온 지 이제 9일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딱 2주 됐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반등 나왔으니까 내일이면 꼬박 2주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대선주건 아니면 그냥 일반 개별주 테마주를 가지고 반등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제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별개의 얘기고 오늘 저녁 지금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오전에 했던 거는 회원들 전용으로 이제 얘기해 드린 거고 오후에는 이제 안 했던 얘기 해 드릴게요. 지금 밤에는 자 보세요. 그냥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7가지 유형을 만들어 봤는데 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죠? 급락했다가 올라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호재가 나온 경우. 호재가 나온 경우. 예를 들면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이건 이제 앞서 얘기 많이 했던 거니까 원방테크 같은 거. 이거는 이제 호재가 나와서 그냥 한 번에 올려버린 거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재료가 나오니까 매물대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확 올려버렸어요. 오늘 호재가 세게 나왔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이제 유형이겠죠. 그냥 다음에 멀티미디어 그런 식으로 호재 나오니까 그냥 바로 올려버린 거예요. 설명 굳이 필요 없죠, 그죠? 투매 나왔다가 살짝 일주일 정도 살짝 올라오다가 그냥 점상한가로 날려버렸죠.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다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운도 따르셔야 되고 종목 볼 줄 아는 실력도 좀 있으셔야 돼요. 그냥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 수급이 좋은 경우인데 좀 특이한 경우를 얘기해 드릴게요. 진양제약인데 대표적인 이제 소형 제약주들이죠. 제약주 중에 하나인데 진양제약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양제약은 어떤 경우냐면 수급이 좋은 경우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유형인데 반등 나올 때 자주 나오는 차트 유형 중에서 수급이 좋은 경우입니다. 진양제약인데 이거 보시면 이제 지수가 저점이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수 저점은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인데 여기 보시면 8월 17일이 저점이고 18일날 아침까지도 저점이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가 급락할 때 거꾸로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을까요? 제가 세력 욕하는 거 봤어요?
세력 욕을 잘 안 합니다.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제가 뭐 세력이랑 친해서 그렇다기보다 전 세력 욕을 안 해요. 세력을 배우고 싶으시면 욕하지 마세요. 왜 욕을 합니까? 세력이 올려줘야 우리도 수익 나는 건데, 그죠? 욕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남들보다 조금 빨리 바닥을 찍고 막 올리죠, 그죠? 네. 자, 올렸는데 세력이 어떤 짓을 했냐면, 어떤 짓이라고 할까요? 세력이 어떻게 이거를 포장을 했냐면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재밌어요. 18일날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급락을 많이 했죠, 그죠? 참고로 7월달에 급등을 했는데 이때 급등했던 이유는 최재형 씨 있죠? 네, 최재형 씨 인맥주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재형 씨가 뭐 중도 사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았죠. 물론 이제 루머였지만. 그래서 이제 뭐 좀 하락을 했어요, 그죠? 최재형 씨 관련주로 한 번 급등했다가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력이 머리를 쓰는 거죠. 갑자기 남들 다 급락하고 있는데, 예, 보세요. 8월 18일날 14% 급등이 나옵니다. 장중에 최대. 그러더니 왜 급등했냐면 이러는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대요. 그냥 조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이 판국에 지금 뭐 종목들 막 그때 급락하고 있었는데 그때는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급락해요. 네. 근데 세력이 어떻게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하루 쉬어요. 마이너스 4% 떨어졌죠. 네, 그 다음날 8월 20일날 남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 상한가를 거의 상한가 갔다 옵니다. 거래도 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러분들 종목이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재밌는 종목이에요. 여기까지 와요. 왜 올라오냐고 그랬더니 실적이 너무 좋아서 남들 다 떨어지는데 세력들 보면 재밌다니까. 실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또 쉬더니 그 다음날 또 올라와요. 이건 저혈방 추천주 아닙니다.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이 전고점까지 왔어요.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기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페노피브레이트 코로나19 예방 효과 확인. 그래서 이 성분약, 아까 페노피브레이트 성분 있는 약품.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나 봐요. 진양자역에서. 그래서 급등했답니다.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는 진짜 세력들이 천재라니까요. 그러더니 세상에 6,000원, 한 500원 정도 했던 거를 9,000원까지 끌어올립니다. 천재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뚝 떨어지죠. 다시 또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또 올려놔요. 내일 진짜 상한가나 나올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포스를 풍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운도 좀 따르시는 거죠. 세력이 재밌는 거예요. 세력이 알아서 막 올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8월 20일 날 지수 폭락했을 때 바닥일 때 그날 저녁 때 그랬잖아요. 세력도 물렸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시라고. 세력이 알아서 올린 이유 이해되셨나요? 세력이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포장해갖고 계속 올리잖아요. 그죠? 진짜로 내일 뭐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내일 급등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만큼 예쁘게 잘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다른 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보시죠. 세 번째 위험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양제약이 원래 최재형 씨 관련주였는데 세력이 딱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세력이 재료를 바꿔서 올릴 수도 있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 케이스예요. 네. 재밌어요. 하는 거 보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올려놨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일단 기본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기본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계양전기 보실래요? 계양전기가 원해서 이제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그죠? 네. 계양전기. 원래 이게 기본이에요. 투매 나와서 이만큼 급락했죠? 자, 저점은 4,200원이고 지금은 4,600원대에 있죠? 지수가 저점 찍었을 때 바로 한 10% 반등 나왔죠? 이만큼 올라온 게 한 10%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율반등. 거래 하나도 없죠. 거래 하나 없이 올라온 자율반등. 그리고 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재료 같은 게 이제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이러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랑 똑같이 생겼네. 네.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게 기본형이야. 아까 첫 번째 원방테크 다물멀티미디어는요, 거의 이제 그거는 이제 복권 하나 당첨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또까지는 아니고 거의 로또죠.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복권 당첨된 정도의 이제 그 정도로 빨리 올라온 거고, 두 번째 진양제약은 좀 저거는 복권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운이 좀 좋으신 경우고, 그죠? 네. 세력이 빨리빨리 해준 거니까. 네. 그 다음에 계양전기 같은 유형이 이게 기본형입니다. 네. 원래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지수 더 이상 안 빠지고 대형주 순환매가 다 돌고 나면 중소형주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슬슬 올라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재료가 붙으면 좀 빨리 올라오는 거고, 아니면 뭐 천천히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시 원래 있던 자리, 즉 5,000원대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걸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 사람이 오랜만에 우리 종목 사러 힌트 주나? 아닙니다. 따라 사지 마세요. 네. 저희 방 종목도 아니고 그냥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길래 얘기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한 거예요. 요즘에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우리 회원들 말고 힘드시죠? 반등이 나올까 안 나올까 우려스럽죠?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솔직히 찍어보세요. 좀 그런 것들 힘드시죠? 응? 있으실 것 같은데? 그쵸? 거봐요. 네. 왜 그러겠어요? 다 여기 특히 유튜브 여기 찍어보세요. 요즘에 유튜브 쪽에 이렇게 보면은 약간 되게 분위기가 우울해요. 네. 특히 유튜브 분위기가 되게 우울하다니까요. 그게 느껴져요. 방송을 하면 뭔가 약간 답답한 게 거기서 막 느껴져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 나오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신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전저점 깨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차트 망가뜨려 놓으면 에휴 이게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에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거 팔아가지고 저기 지금 많이 떨어져 있던데 캐리소프트나 살까? 뜨끔하신 분들 있죠 지금. 저 캐리소프트 살까 그랬는데 저 양반이 어떻게 알았지? 내 생각은. 그런 사람들 요즘 많아요. 차트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싹 모아가지고 한두 개로 딱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주식을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회복된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 설명을 되게 지금 잘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주식을 배울 때부터 손절 안 하고 단타 치는 법, 손절 안 하고 수익 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알아요. 이런 것들을 저한테 배우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회복이 되겠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왜 하고 계실까요? 예, 요번에 투매 나올 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요번에 투매가 세게 나오고 테이퍼링 뭐 이런 것 때문에 투매가 세게 나왔죠? 손절 안 하고 버티긴 버티셨는데 여러분들의 뇌를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이시고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힘도 안 나고 맥도 빠지고, 그리고 자꾸 저기 진공승부라는 전문가는 자꾸 주식을 사라고 하는데 돈도 없는데 맨날 주식 사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다 물려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뭘 사?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사셔야 돼요. 10만 원이라도 사셔야 돼요. 갖고 있는 것 중에 분명히 교체할 게 있는데 지금 그거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다.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1년 중에 가장 바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이라니까요. 밥 갈고 10%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이고 올해 뭐 태풍도 올 거고 그죠? 네. 한여름에 뭐 장마 오면은 다 실려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하러 농사를 짓나.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유를 너무 이제 세게 들었나요? 네. 그거예요. 뭐하러 농사죠. 어차피 장마 오고 태풍 오고 벌레 오고 그냥 밭에 들어갔다가 뱀 만나고 어우 지겨워. 그냥 모르겠다. 그래서 한잔 해야지. 그런 시간 다 보내시는 거예요. 씨 뿌려야 되는데 밥 갈고 조금만 씨 뿌리는 거 얼마 안 걸립니다. 잠깐만 일하면 되는데 아유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고 단어 치세요.
지금 시험 뿌리시면 계속 얘기해줬죠. 연말까지 힘드실 거라고. 지금 씨 뿌리셔야 돼요. 회복이 된다니까요. 얘기를 계속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이에요. 힘을 내세요. 모든 종목에 다물 멀티미디어처럼 올라오진 않아요. 저거는 로또라니까요. 네. 대부분 이렇게 있다가 슥슥 올라옵니다. 낮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얘기는 내가 밤에는 못하겠어요. 저만의 노하우니까. 막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아주 쉽게. 딱딱딱딱 하면서. 이게 기본이에요. 저점 대비 한 10% 올려놓고 가만히 있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선 차트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있어요. 그분들 멘탈 잡아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흥국화재죠? 악복과대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차트가 참 많이 빠졌죠, 그죠? 오늘은 차트 얘기하는 거 맞아요. 네. 쭉 빠졌어요. 거래도 없고, 그죠? 네. 자, 저점이 얼마죠? 3,600원이었죠? 3,600원대.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4,100원대. 얼마 올라왔어요? 그렇죠. 대충 한 10%. 거래 하나도 없죠? 네, 거래 없이 올라온 자율 반등이에요. 여기서 안 올라오느냐? 올라옵니다. 오래 걸리느냐? 그거는 세력 모양이죠. 세력이 있으면 빨리 올라오는 거고, 세력이 없으면 오래 걸리겠죠. 이게 매집되어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궁금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PK. 얘기해드리면 또 사실 거 아닙니까? 네. MPK도 똑같죠, 그죠? 21선에서 한 대 맞고 쭉 떨어졌어요. 자,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여기 얼마예요? 2,100원대? 거의 2,200원이죠? 여기는 2,500원? 대충 얼마 올라왔어요? 대충 10% 올라왔죠. 맞으면 자 7번 찍어보세요. 어깨 쭉 펴시고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대충 한 10% 올라왔죠, 그죠? 뭐예요? 자율반등이에요. 거래 하나도 없죠? 그쵸? 그때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앞에다 상한가 나오고 한 종목이에요. MPK. 그쵸? 그 다음에 잘 읽어보세요. 우림기계. 자, 심하게 빠졌죠, 그죠? 나쁘게 따른 반등도 하나 없이. 심했죠, 그죠? 너무했어요, 그죠? 자, 어디까지 빠졌어요? 4,500원대. 그죠? 지금은요. 5,100원이네요. 대충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그렇죠. 10%. 거래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율반등. 끝났을까요? 끝나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게. 지수가 올라올 때 대형주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는 중소형 테마주들한테 테마주도 잘 안 가요. 원래 이게 정상이라고. 이만큼 올라오는 게 정상이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린기 여기서 하신 분이 여기서 손절했으면 얼마였겠어요? 손절했으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30% 이상 손해봐야 되는데 거의 한 40% 사치 대십니다. 그렇죠? 30% 넘게 하면서 손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안 팔았더니 손해가 20%로 줄어들어 20%대로 줄어들으셨네요. 여기서 양봉 하나 더 나오면 점점 더 본전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손절 안 했는데도 손해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죠? 이게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피시고 힘내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힘내시라고. 이게 정상이라고요, 지금. 이만큼 올라오는 게. 자, 여기에서 이제 회복이 조금 빠른 경우, 그러니까 아까 원방테크나 저기 다물 멀티미디어는요 최고의 호재가 나왔어요. 무상증자 200%, 100%도 아니고 200%. 저런 무상증자는 거의 안 해주거든요. 사장님이 이제 크게 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리모 저기 뭐예요? 그 다물 멀티미디어 저거는 이제 최대주주 변경. 저것도 최고의 호재거든요. 최대 주주 변경 수혜주나 아니면 아까 원방테크 무상증자 2배도 아니고 100%가 아니고 200%거든요. 저건 뭐냐면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호재냐면 멸치잡으로 나갔다가 고리 잡아갖고 온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물 멀티미디어는 뭐라고요? 다물 멀티미디어 호재는 멸치 잡으러 나갔는데 고리 잡아갖고 들어온 거예요. 네. 원방테크도 네. 멸치 잡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고래를 잡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네, 1번 찍어주시고. 이제 좀 머릿속이 시원해지시죠? 네. 고래가 잘 잡힙니까? 그것도 로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하시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말고, 네, 이렇게 이제 무슨 고래급은 아니지만 그냥 회복이 잘 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체력이 기초 체력이 좋은 거예요. 기초 체력이 좋은 사람은 약간 좀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조금 아파도 회복이 빠르죠. 기초 체력이 좋은 유형이죠. 네. 자, 뭘까요? 호재가 나온 건 아니니까 호재가 나오면 이렇게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그죠? 강한 호재가 나오면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하겠죠. 그런데 그냥 기초 체력이 좋아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거래가 많지가 않은데 회복이 잘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이걸 보실까요? 보세요. 회복이 빠르죠. 거래가 있긴 있는데 별로 없죠, 그죠? 이만큼. 근데 여기 이제 8,500원? 800원인가? 8,800원 정도 같은데. 대충 한 8,700원이에요. 8,700원까지 빠졌다가 11,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얼마 올라온 거예요? 거의 한 2,000원 이상 올라왔죠? 그러면 얼마 올라온 거예요? 20% 이상. 다른 거보다 세잖아요. 그쵸? 네. 25%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 정도 올라온 거예요. 네네. 빠르죠? 거래는 없는데.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 안으로 들어간 거죠.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원래 지지해서 되는 자리 여기인데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 이탈했다가 빨리 회복이 되는 이유죠. 자, 생각해보세요. 회복이 빠른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저희 방에도 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노출될 것 같은데 넘어가죠.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저희 방에 추천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갖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회복이 빠른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고 이런 걸 보시면 이게 빠른 유형이에요. 영풍점. 지금부터 이제 이게 기초 회복이 좀 빠른 유형이고 이제 저질 체력. 네. 묻지 마시고요. 네. 저질 체력을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세요? 네. 저질 체력. 왜 저질 체력이라고 표현했냐면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조정을 이제 받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어요. 영풍정밀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갖다 찍으실라. 영풍정밀은 보조종 아닙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영풍정밀은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력이 다 팔고 나간 차트가 아닙니다. 즉 시세 분출한 게 아니에요. 이 떨어진 게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조정받으려고 13,000원에서 13,000원에서 8,000원대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종목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세력도 그럴 마음이 없었을걸요. 근데 투매 나오니까 그냥 냅둔 거예요. 그냥 반등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투매가 나와서 그냥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신용이 여기서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냥 냅둔 거예요. 신용들 그냥 죽으라고. 이해되시죠? 네, 이런. 자, 신용을 좀 올려놓고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저질 체력. 성호테크노를 보시죠. 잘 모르시는 종목들 자꾸 얘기하죠?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대부분 누구 종목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네, 누구 종목일까요? 이게 무슨 테마인 줄 아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또요? 대선주 중에서 누구요? 네. 예, 맞아요. 최재형씨 거예요. 한현우님도 알고서 이제 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대선주 중에서 최재형씨. 참고로 이제 들어보세요.
성우테크로는 쭉 빠졌죠. 그죠? 이것도 잘 보시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고점 여기였죠, 그죠? 터지고 나서 신용이 늘죠, 살짝. 어디에서요? 21선 위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내보내려고 그냥 냅둔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근데 성우테크로는 잘 보시면 이것도 끝난 건 아닌데 지금 잘 보시면 어때요? 꾹 눌러놨죠. 약간 저질 체력이죠. 이것도 잘 보시면 10% 올라온 거예요. 10% 올려놓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저질 체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뭐예요? 그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저질 체력을 한번 봐볼게요. 한세 MK. 이것도 최정씨 얘기가 나와서 올리셨어요. 저기 급등했던 건데, 자, 이거는 하늘에 보셔도 조정을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얼마인데요? 여기가 가격대가 대충 5,000원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5,000원. 5,000원부터 15,000원까지, 즉 한 달 만에 3배 급등했네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시세 분출을 한 거죠. 그래, 이거는 뭐예요? 네,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정이 끝난 차트가 아닙니다. 조정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반 됐습니다. 21선을 이제 꼭지를 찍은 거는 이제 7월 중순이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된 거죠. 조정 시작한 지 한 달 반 됐어요. 달수는 3개월이지만 한 달 반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조정이 끝난 게 아니라 신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신용이 언제 늘어났어요? 급격히 늘어나죠? 어디에서요? 그렇죠. 21선 여기 위에서 많이 늘어나죠. 쭉 떨어지니까 또 들어오죠. 그래 세력이 아이고야 냅두는 거예요. 그냥. 신용이 최근에 줄긴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안 줄었죠. 최근에 좀 줄었죠. 그러나 크게 보면 안 줄었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5,000원에서 그죠? 여기가 7,000원이거든요. 그럼 반토막인데 반토막을 냈는데 신용이 안 줄어들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반토막을 냈는데 신용이 안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다. 1번. 안 궁금해요.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4번. 네, 지금 보세요. 9시 오늘도 넘기겠네요. 궁금하세요? 네. 이상하잖아요. 원래 반토막 나면은 반대매매 나오고 신용이 확 줄어야 되는데 악착같이 안 늘어나죠. 아니, 신용이 안 줄어들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이럴까요? 어딘가에서 집단으로 신용 미수 몰빵 쳤을 가능성이 한 90%가 넘습니다. 이거는 특정 어딘가에서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뭐 어디 특정 이제 리딩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특정 집단에서 신용 미수 몰빵 친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 팔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용이 안 줄어듭니다. 이게 몰빵 때린 어서 몰빵 때렸을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서 몰빵 쳤겠죠. 제2의 이루온이다 그러면서. 서현탄메탈이라고 있는데 서현탄메탈이 여기서 이게 제2의 애니노밀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몰빵 친 데가 있어요. 뭐 한두 명이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저도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21선 신용이 확 늘어나죠. 떨어져도 신용이 늘고 그랬죠. 이게 애니능률보다 많이 못 갔다고 이거 많이 갈 거라고 여기서 개인들이 특정 집단이에요. 어느 특정 무리들이 여기서 신용미수 몰빵 쳤어요. 잘 보시면 윤석열 테마주 6월달에 상한가 치면서 반등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반등이 안 나와요. 잘 보세요. 신용이 안 줄어들어요. 이번에 그 폭락을 겪었는데도 신용이 안 줄어들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고점이 대충 15,000원이고 여기는 7,000원대예요. 그럼 이것도 반토막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줄어들어요. 이런 차트는 전문가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이상하죠, 그죠? 네. 어딘가에서 집단으로 몰빵 때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안 팔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반등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뭡니까 이게? 중간에 늘어난 게 아니라
그죠? 신용이 중간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늘어났는데 진짜 끝까지 버텨요. 이분들은 진짜 어디 그 옛날에 저기 이제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독립운동하셨으면 네. 진짜 어떤 고문을 해도 진짜 이분들은 다 이겨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독립운동하셨어야 돼요. 이게 되게 힘들 텐데 네? 신용에서 몰빵했는데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생각해보세요. 내 돈 갖고 해도 반토막 났는데 남의 돈까지 빌려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으면 반의 반토막 이상 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못 팔고 버티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진짜 그죠? 예. 이런 정신으로 저기 하셨으면 일제시대 태어나셨으면 독립운동하셨으면 진짜 네. 집안에서 뭐 진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길 일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네, 지금 비슷한 차트가 한세 MK예요.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이러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 잘 보시면 특징이 뭐예요? 반등이 없죠. 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질 체력이라고. 떨어질 때 제가 그 라이브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캔들이 이거 얘기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떨어질 때부터 음봉으로 떨어지죠. 떨어질 때 반등이 세게 나오는 차트는요. 음봉을 나왔죠. 그 다음에 개파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등이 세게 나와요. 음봉이 서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개파락하면서 급락을 해야 나중에 반등이 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차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음봉이 서로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음봉뿐만 아니라 양봉도 마찬가지예요. 캔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올라올 때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등 거의 안 나옵니다. 한세 MK 차트 잘 보세요. 캔들이 붙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보시라니까요. 캔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이런 반등 잘 안 나와요. 서인탄 메탈 보실래요? 느껴지시나요? 느끼시면 돼요. 캔들이 붙어있죠. 느껴지셨으면 1번 찍어보십시오. 이해되시나요? 캔들이 붙어있잖아요. 다닥다닥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슨 저기 샤워기 호수처럼 그죠? 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반등이 이런 것들 잘 안 나와요. 아무튼 종목 얘기를 더 해야 되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이게 저질 체력인 거예요. 반등이 나오게 하겠죠. 나오게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우, 이분들이 도끼를 품고 들고 있는데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는데 파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안 팔 것 같아요. 7,700원이니까 상한가 나오면 만원 정도 아닌가요? 만원,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게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초인가요? 어르신들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실수하신다고. 뭐냐면 어르신들은 신중하세요. 인생을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60대, 70대 이 정도 되신 어르신들은 이런 데서 매매를 잘 안 하세요. 네. 한평생 하시면서 사기꾼들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 안 속으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좋은 마음으로 여기서 사세요. 16,000원이었는데 지금 7,000원이니까 반토막 났고 이 정도면 살짝 올라올 때 20-30%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사세요. 이분들이 나쁜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 여기에 누가 있는지를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 같으면 저희 아버님은 주식 안 하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런 거 사신다고 하면 저는 결사 반대할 겁니다. 차라리 주식을 하지 마시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반등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식은요, 누구랑 같이 주식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굉장히 힘드세요. 생각해보세요. 개인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가시죠? 인터넷 토론방, 네이버 뭐 이런 이제 토론방 많이 가시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요. 토론방 가서 글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토론방 자주 들어가시죠, 그죠? 토론방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도 아까 제가 회원한 분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토론방 들어가지 마세요. 네이버나 이런데. 왜냐면요, 뭐 정보 드시려고 들어가시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 시험 보시죠? 그래서 시험을 딱 보고 나면 누구한테 가세요? 끝나자마자 거기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 걔한테 가서 답 맞춰보죠. 맞으면 1번 한번 더 찍어보십시오. 맞죠, 그죠? 네. 누구한테 가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 수학 항상 만점 받는 애, 그죠? 네. 평소에 안 친해도 가서 물어보잖아요. 야, 잠깐만 줘봐봐. 이제 막 하잖아요, 그죠? 네. 제 자랑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되게 잘했었습니다. 네, 그냥 저도 뭐 그냥 그 외우는 거 위주이긴 했는데, 아무튼 그 수학 시간 끝나고 나면 시험 끝나고 나면 애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답안지 좀 달라고. 네. 근데 지금은 1 더하기 1도 잘 못해요. 그때는 좀 잘했었어요. 지금은 바보 됐어요. 네, 아무튼 네. 제 자랑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토론방에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냐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토론방에 가시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돈 다 잃고 있는 그들에게 드릴게요. 네. 토론방에서 글 쓴 사람들이 아마 이 영상 보면 공격할 겁니다. 네. 하라고 하세요. 네. 토론방에서 글 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에 고수들이 글을 쓰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1년 중에 한두 번? 거의 없어요. 고수들은 글 거의 안 써요. 하도 기가 막히면 이제 고수들이 글 한 번씩 써주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런 글은 이제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학교 때로 따지면 수학 시험 봤을 때 한 30점, 40점? 네, 그 정도 맞는 애들이 답안지 채점해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글을 씁니다. 왜 거기다 글을 쓸까요? 시간이 남아 도는 거예요. 왜 시간이 남아 돌까요? 다 물렸고 돈도 없고 그냥 한만 맺힌 거예요. 팔면 다 날라가고 뭐 시중에서 몰빵하다가 그냥 돈도 별로 없으니까 다 날리고 할 거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거기서 글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 막 범양번역 같은 거 한 29% 떨어지면 들어가서 이제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아이고 나 아까 나왔는데 아이고 이러면서 조롱하고 댕기고 어디 하한가 나오면 문상 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런 글이나 쓰고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는 데가 토론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거기서 얻을 게 있겠습니까? 토론방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화장실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가지 마세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탁. 쓰레기통입니다. 저도 안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갑니까? 거기 쓰레기통인데. 머릿속에 확 들어가셨으면 7번 찍어주십시오. 네. 제가 번호 찍으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찍으세요. 네. 들어가지 말고 쓰레기통이라니까요. 왜 자꾸 거길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막 떨리죠 지금. 네. 승질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통이라고요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네. 이 얘기를 좀 왜 했냐면 자, 어르신이 좋은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냥 20%만 먹어도 나는 만족한다. 이분이 뭐 잘못하신 게 있나요? 그죠? 없잖아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보가 없으니까 이분이 어디 들어가시겠어요? 토론방 들어가는 거예요. 토론방 가면은 뭐 들어가면 그래요. 뭐 하여튼 글이 하여튼 글도 더러워요 진짜. 인성 파괴된다니까요. 차라리 여기 들어가서 네? 글을 보실 바에는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비유를 못 들겠어요. 더러워서. 네. 들어가서 보시잖아요. 언제 급등할까 싶어서, 언제 오를까 싶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싶어서. 들어가지 마세요. 네, 똑같아져요. 사람 몸에 그 오물 있죠? 변. 이 더러운 게 몸에 조금이라도 묻으면 몸에서 냄새 납니다. 많이 묻고 적게 묻고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묻으면 냄새 난다니까요. 거기 토론방 들어가시면 이거 묻혀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생각도 더러워지고 결국에는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느 종목이건 간에 들어가지 마세요. 삼성전자건 예? 뭐 한세NK건 똑같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큰일 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론으로 가야죠. 네, 이론. 저질 체력. 네.
한번 들었다 놓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신용이 또 들어와요. 진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론을 추천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냥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혈안이 된 것 같아요. 낙폭과대주 못해가지고 무슨 저기 흔들린 사람들 같아요. 그냥 바닥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들어와요. 꼭 거래가 늘어나면 세력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틀린 건 아닌데 이런 거 볼 때가 답답해요. 이러면 반등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쵸? 신용이 또 늘어나죠, 그죠? 요 정도에서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신용이 늘어났었는데 신용 들어오니까 떨어뜨려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 여기는 상한가 한 2개 나와도 뭐라고 누가 뭐라 안 해요. 그 정도 낙폭과대가 심한 거거든요. 근데 신용 들어오니까 또 긴가민가한 거예요. 신용 쓰지 마세요 이런 데서. 왜냐면 여기서 물린 사람도 힘들게 해, 여러분들도 힘들고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베이스, 이건 더해요. 신용 보니까 갑자기 사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죠. 언뜻 봐서는 바닥인 것 같은데 바닥 맞죠 뭐 사실은. 그쵸? 여기까지 다 떨어졌는데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이제 급등을 시작한 양봉 이거거든요. 여기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2개 나와도 누가 뭐라 안 해요. 네? 나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이 기법도 엄청나게 노출이 많이 된다 봐요. 신용 늘어나는 거 보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진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기법을 되게 누가 많이 노출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전문가 첨예할 때 기법 강의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상한가 나온다. 옛날에 저기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네, 임기 끝날 때쯤에 제가 그때 인터넷에서 강의 많이 했던 거예요. 이런 데서는 그냥 대충 사도 돈 벌었었어요. 10년 전 기법인데 지금은 이제 하나 봐요. 종목들이 다 그래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옛날에는 상한가 나오는 자리였어요. 15%짜리 하나. 그 다음에 추가 상승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하면요 그냥 무조건 앉아서 30% 생겼었어요. 요즘에 잘 안 그래요. 보니까 신용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법이 이제 와서 어디 노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 자꾸 이렇게 하죠. 맞죠? 반등 없이 그냥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특징이 다 있죠. 뭔지 아세요? 캔들이 잘 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올라갈 때는 캔들이 떨어져 있죠.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네. 방송 조금 더 할게요. 네. 자, 종목을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지금 2가지 유형이 더 남았거든요. 요거 얘기 드리고 범용 관용은 시간이 되면 얘기해 드리고 그렇게 하죠. 네. 이제 종목을 한 3개 정도만 더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유형인데 망연자실형. 이게 뭐냐면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가 처음에 최저형 관련주로 분류가 돼갖고 살짝 한번 올라왔었어요. 이거 하나가 다였어요. 요거였거든요. 그게 다였어요. 앞에 매물대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세력이 매집을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보시면 그냥 툭 떨어지죠. 이거 그냥 김 빠진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왜냐면 낙폭과대가 심하기 때문에 올라오긴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힘이 없는 거죠. 애매하죠,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것도 저점 대비 10% 올라가 있어요. 차트가 이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까 그 사이언탄메탈이나 한세 NK보다 인포뱅크가 훨씬 더 좋은 차트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캔들이 그렇게 다닥다닥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떨어지다가 자꾸 올라오려고 N을 쓰는데 자꾸 투명화 나와서 떨어진 거지. 이런 것들은 아까 그래서 한세 NK보다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리소프트 볼까요? 캐리소프트는 뭐냐면 물귀신형입니다. 요즘에 캐리소프트가 바닥 나왔다고 개인들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그랬겠어요? 여기에서 양봉 하나 딱 나오니까 요거 딱 보면서 개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바닥 나왔다. 8월 23일이죠. 지수도 저점을 찍었었고, 그러니까 요 이후에 개인들이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요 이후에. 그래서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캐리소프트 사 생각하지 마라.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신용이 또 막 늘어나죠. 개인들이 바닥이라고 이제 낙폭과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다, 반등 세게 나올 거다, 그 기대감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귀신형입니다. 계속 끌어내리죠. 그리고 캔들을 잘 보시면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이런 데서는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안 하셨으면 해서 쭉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예쁜 게 누구겠어요? 계양전기, 홍보화재, MPK 좋은 거예요. 원래 지금 기본형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뻐 보이세요? 영풍정밀. 차트를 다시 보시고 이런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거래 조금밖에 없는데 이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양봉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거래량 이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게 많은 캔들이 있는 그 가격대를 거래 없이 쓱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매물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 가격대, 여기 양봉, 매물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 매물대가 있는 가격대에 거래 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다 1번, 나쁜 거 같은데요? 4번 찍어보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지 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 같은 편일까요? 아니면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모방 회원들도 좀 이제 생각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문자반 회원들 있죠? 네.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지금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있죠? 그죠? 네. 종목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면 저기 노출되니까. 네. 차트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최근에 추천 나온 거, 지난주 거 한번 쭉 보세요. 이 안으로 벌써 들어온 것도 있고, 들어오려고 지금 애쓰는 것도 많거든요. 예. 근데 거리 없이 올라왔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적군이면 벌써 쐈죠. 적군이면 바로 이렇게 한 대 맞고 떨어져요. 그런데 거래가 없잖아요. 그걸 가만히 있죠.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죠. 싸우는 척도 안 해요. 네? 싸우는 척도 안 했어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 되게 재밌게 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얘기해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캐리소프트 내는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한세 MK 이런 것들도 신용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 한번 쭉 볼까요? MPK 신용이, 자 여기 신용을 잘 보세요. 네. 신용이 별로 안 늘어났죠?
줄었거나 그죠? 네. 괜찮겠죠? 우린 기계 신용이 확 줄었네요. 늘어났던 신용이 확 줄었지 않습니까? 다음 멀티미디어. 아유 진짜 또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면서 신용이 들어오죠. 요즘에 도대체 누가 이런 기법 강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유튜브 총 많이 들어오셨죠 지금? 유튜브에서 누가 이런 기법 강의들 많이 하나요? 누군지 얘기하지 마시고 맞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 방송을 안 들어요. 바빠서. 안 바빠도 뭐 들을 일도 없지만 그런가요? 찍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등 노리는 매매를 많이 합니까? 기법 강의 많이 하냐고요? 응? 안 찍으시는 아무도? 네. 다른 방송을 안 들으시는 거죠?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 아무도 안 찍으시고 보니까 네. 다른 방송 아예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코인 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그럴 거예요. 그 얘기 저도 옛날에 했었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누가 또 저기 하나 싶어갖고 여쭤봤어요. 제가 내일이 금요일이죠. 이 기법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요? 내일 생각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이거 10년 전에 많이 했던 기법 중에 하나인데 내일 제가 기회가 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쉬워요. 제가 만약에 세력이면 이거 역으로 쳐가지고 이 사람들 그 깡통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거거든요. 왜 들어오는지 알거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왜 들어오는지 알아요. 근데 기법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안 사요. 안 산다니까요. 근데 옛날 기법을 조금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역으로 치면은 이 사람들 저기 깡통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뭐 그런 짓을 안 하지만 아이고 10년 전 기법이네요. 참고하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사시면 안 되겠죠. 원방테크는 성우테크로 왔대요. 신용 별로 없죠. 이런 차라리 이런 게 나을 거예요. 사이언탄 메탈 넘어가잖아요, 그죠? 한샘K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이루원 신용이 늘어나고 있죠. 오픈베이스 신용이 또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인포뱅크 신용 없죠. 개인들이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캐리소프트 언젠가는 좀 반등이 세게 나오겠지만 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쭉 이걸 한 바퀴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MPK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시다. 그러면 힘내세요. 끝난 게 아니니까. 저점 대비 10%밖에 안 올랐다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서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아까 영풍정밀처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력이 나간 종목인데 이제 급반등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올라올 때 빨리 잘라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범양건영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범양건영이 지난주에 이번주에 얘기했었죠, 그죠? 네. 뭐 갑자기 이게 원래 이재명씨 기본주택 수요주였는데 갑자기 윤석열 씨가 주말 동안에 발표를 정책 발표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씨 기본주택 테마주 중에 대장주였던 범양건영이 갑자기 그렇죠. 이쪽은 이제 진보 쪽이 민주당 쪽 정책주인데 갑자기 보수편 쪽으로 갔어요. 네. 주택 공급 확대 수요주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놈이 뭐가 찝지 좀 찝찝하거든요. 왜냐면 배신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근데 배신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민주당 이재명 정책 테마주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부동산 정책주의 핵심 중에 핵심인 기본주택 100만호의 우두머리였던 대장주였던 범양건영이 그게 별 5개짜리죠. 갑자기 나는 윤석열 테마주다 그러면서 배신한 거예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님이 갑자기 일본 해군 그 제독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니 무슨 후발주자가 하도 이제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후발주자가 이렇게 딱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다 안 되니까 난 이재명이 원래 아니었어, 간 것도 없으니까 나는 윤석열 씨가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서 그게 급등하면
그래 하다 안 되니까 세력이 바꿔서 이렇게 해주나 보다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건 우두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테마주 중에서는 이순신 장군급이에요. 그러니까 배로 따지면 전투함으로 따지면 항공모함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 깃발을 딱 뽑아버리고 이제 윤석열 씨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상세히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저 이거 범양은영 되게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배신을 때리더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저. 그러면 저기 동생들을 다 데려가든가. 동생들이 누구냐면 덕신하우징이거든요. 이거 물리시면 안 돼요. 덕신하우징인데 덕신하우징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밑에 지금 깔려 있어요. 이 매물대 지금 돌파 못했거든요. 그때에서 같이 갔었잖아요. 범양건영이랑. 그렇죠. 그 다음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일성건설.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신흥 늘어나고 있네요. 여기 악고점을 못 제끼고 지금 여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당시에 KD라고 KD도 급등했어요. 여기도 이제 악고점을 못 제끼고 이러고 있어요. 신용 또 늘어나죠? 네.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범양건영처럼 갈 거라 기대한 거겠죠. 그러니까 범양건영만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이재명이 아니고 반대편.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바람난 거죠. 엄마가 새끼들 버리고 엄마 바람난 거예요. 아까 이순신 장군이 뭐 항공모함 얘기했는데 치우고요. 그냥 엄마가 바람난 거예요. 엄마 오리가 새끼 오리 버리고 엄마 오리가 바람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차라리 이해 안 나네요. 이순신 장군님을 제가 괜히 언급한 것 같아요. 엄마 오리가 새끼 오리 버리고 그냥 바람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맞았습니다. 아까 이거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얘기 하나만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근데 제가 소정기전도 되게 안 좋게 얘기했죠. 네. 캐리소프트 2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캐리소프트랑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뭐냐면 캐리소프트가 응목 맞고 떨어지기 전에 뭔 짓 했는지 얘기 드릴게요. 캐리소프트가 폭락하기 전에 뭐 했냐면 조정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한 달 반, 2달도 안 됐어요. 근데 원래 여기 조정을 충분하게 받아야 되는데 신용이 늘어나더라고요. 신용이 늘어나면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올라가요. 슬슬. 그때 이거 얘기 드렸었는데 올라갈 때 차트가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개인들을 털면서 간 게 아니라 굉장히 편안하게 제가 최근에 경운기 얘기했었죠. 네. 여기서는 이제 경운기처럼 가거든요. 덜그럭 거리면서 되게 힘들게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운기가 아니라 갑자기 진짜 벤츠처럼 갔어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분차 한번 열어보세요. 아주 편안하게 갔어요. 팔래야 팔 수가 없을 만큼 편안하게 갔어요. 얘기해 드릴까요? 분차도 보여드릴까요? 6월 말 7월 초죠. 다른 막 윤석열 테마주들 막 폭락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캐리소프트는 아주 편안하게 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이 부분이었죠, 그죠? 신용이 확 늘어나면서 원래 신용 늘어나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신용이 늘어나면서 급등을 했죠.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분차트 보여드릴게요. 7월 8일까지죠. 예전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보여드렸어요. 30분 부분으로 볼게요. 여기에요. 이 지점이겠죠? 날짜 확인하시고 거래가 억수로 많죠? 거래가 없다고요? 없긴 뭘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보이시죠? 올라갈 때 잘 보세요. 갑자기 평상시에 되게 못되게 하던 세력이 갑자기 잘해주면 의심하셔야 돼요. 사기치고 있는 거니까. 자, 보세요. 들었죠? 돌리고 올라가죠? 돌리고 또 올라가죠? 쭉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한 3, 4일 지나니까 또 올라가요. 근데 살짝 누리면 돌려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 같은 이거 파시겠습니까? 제가 줄인이라도 안 팔겠네요. 왜냐하면 2만원에서 4만원까지 거의 다 왔는데 우리 개인들이 너무 편안하게 잘 가니까 와 이건 벤치다 그러면서 여기서 갖다가 비중을 실어버린 거죠. 너무 편안하게 갈 때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라 생각하세요? 가장 위험한 상한가가 뭔지 아세요? 상한가 중에 가장 위험한 상한가가 천천히 오후 3시 반까지 천천히 들어가는 상한가가 제일 위험한 상한가예요. 왜일까요? 개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고 세력만 들어가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개인들을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것도 천천히 들어가는 상한가가 있어요. 장중에 막 난리를 치면서 나가라고 막 이러다 상한가 가면 세력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천천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자꾸 목소리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예요. 천천히. 조만간 천둥벼락 한번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한 번에 보내는 거예요. 한 방에 가져오죠. 일주일 넘게 한 열흘 갖고 올려놨던 거 하루 만에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세력이거든요. 세력이라기보다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캐리소프트를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등도 노리지 말라고. 다른 데 가서 구식 내시면 되잖아요. 꼭 여기서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자 누구니까 여기 범용 번역을 볼까요? 차트가 거의 똑같을걸요? 조정기간 짧죠? 똑같이 한 달 반입니다. 신용이 늘어나요.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패턴이 똑같다니까요. 악고점을 제껴요. 제끼면서 슬슬 올라가는데 여기를 잘 보세요. 본 차트 보여드릴게요. 30분보다 똑같이 볼까요? 급락하기 전까지 어땠는 줄 아세요? 굉장히 편안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진짜 눌림목은요 주가를 급등한 다음에 옆으로 돌리겠죠, 그죠? 눌림목이라는 게 뭐냐면 급등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시키는 거예요. 약간 떨어뜨려서 횡보시키는 걸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눌림목의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되게 많은데 돌릴 때는 거래가 확 줄어들어요. 확. 자, 들을 때 거래 있었죠. 누를 때 거래 많죠. 이게 무슨 눌림목이에요?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틀을 더 띄워놨죠, 그죠? 네. 범용건영이 저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겁니다. 왜냐하면 범용건영 왜 회원들 보고 사지 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범용건영 갖고 들어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팔란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더라도 비중을 많이 줄여서 하시다가 적당히 수익 내고 나왔으면 좋겠다. 욕심내지 마셔라. 걱정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 일본 말이긴 한데 낚시 하시는 분들 저기 아와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는 여자분들 잘 모르시면 신랑분들이나 주변의 남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와시가 뭔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낚시할 때 물고기가 바늘에 이제 미끼 있죠, 그죠? 미끼 바늘에다 미끼를 달고 물고기가 그걸 먹지 않습니까? 물죠? 그러면 이제 그 바늘에 이제 입술이나 입이 걸려서 나오죠. 입술이 아니라 입에 걸려서 나오죠. 그죠? 네. 그거를 확실하게 한다고 할 때 아와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말이긴 한데 제가 회원들한테 이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 진짜 낚시 잘하는 사람은 이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확실하게 무는 거, 못 빠져나가게 딱 물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바늘을 삼킬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늘 뭉치를 삼킬 때까지. 그래서 저 캐리소프트가 이거였던 거예요. 바늘을 삼킬 때까지 이제 줬던 거예요. 욕심을 부채질하면서 더 간다. 이제 시작했다. 그러면서. 근데 신용이 늘어나고 잃어버리니까 너무 잘해줬잖아요. 이러면요 개인들이 안 나가요. 개인들이 여기서 수익 났으면 팔았을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번, 4번 찍어주시고 끝내죠. 여기서 매수한 개인들이 여기서 팔았을 것 같다. 급락 나오기 전에 팔았을 것 같다. 1번. 못 팔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4번 찍어보세요. 팔았을 것 같으세요? 안 팔았어요.
팔겠어요? 이재명 테마주도 되는데 윤석열 정책주도 되는데 제가 주인이라고 해도 저 같아도 안 팔겠네요. 팔겠냐고요? 안 팔지. 그럼 뭐예요? 수익 난 거 그대로 반납했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슴 저 깊숙한 곳에서 섭섭함이 밀려와요. 생각해보세요. 8,000원에 샀는데 13,000원까지 갔어요. 5,000원 수익이었죠? 여기서 싸게 샀으면 8,000원이거든요. 13,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5,000원이니까 얼마예요? 50%가 넘는 수익이 한 60%. 그쵸? 한 60%, 50% 넘는 수익이었는데 비중도 실어가지고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못 팔았어요. 지금 팔면은 한 30% 조금 한 20% 정도 수익이에요. 팔기 싫은 거예요. 그래, 아직 선거가 남았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내일 하나 더 맞으면 그나마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팔겠어요? 못 팔죠. 섭섭하고 억울하고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난 거 그대로 반납하고 잠도 못 자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일 힘들 때가 수익 났는데 못 팔아서 끌려내렸을 때예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캐리소프트 아직도 들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냥 알고 하시라고요. 조정기간이 너무 짧았고 중간에 바람났어요. 이재명 기본주택 정책주 우두머리였던 범행관이 바람났어요. 다른 후발주자들은 저거 좀 못 제꼈는데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참고하십시오. 우두머리였다니까요. 캐리소프트도 똑같아요. 영유아 복지 정책 테마주 중에서 우두머리였는데 혼자 갔어요. 아가방 컴퍼니 있죠? 네, 얘기 안 해드렸죠. 그 당시 아가방 컴퍼니는 뭐 했는 줄 아세요? 가다가 말았어요. 6월 말에 들다가 아니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신용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겠다, 눌러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캐리소프트는 여기에서 2만 건을 더 간 거예요. 6월 말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 잔뜩 물려버린 거예요. 아가방 물렸다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캐리소프트는 엄청나게 개인들한테 피해를 끼쳤죠. 잘 알고 하시라고. 서정기전이 원자력 관련주로 지금 올라왔는데 서정기전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째 차트 모양새가 누구랑 똑같아요. 앞으로 며칠 더 지켜보면 알겠죠. 조정기간이 너무 짧아요. 신용 늘어났죠.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 지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그때 그랬죠.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러나 정고점 대비 올라가봤자 큰 상승도 안 나오고, 아까 아와시라는 그 표현까지 썼지만 개인들이 물고인 거죠. 미끼를 단 그 바늘 뭉치 전체를 삼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늘 안 빠지죠. 물려가지고 바늘 못 뺀다니까요.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저는 항상 그래요. 개인들한테 어떤 쪽에서 많이 물리게 할 때는 항상 그 뒤에 큰 장이 열립니다. 큰 장이 열리기 전에 개인들을 특정 어딘가에 물리게 만들어요. 못 들어오게.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저렇게 할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을 물리게 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폭락을 시켜서 개인들을 손절하게 만들고 바닥에서, 그 다음에 특정 종목의 개인들 몰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물리게 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꾸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방송 길게 하면 괜찮죠? 괜찮으면 일반 한번 찍어보세요. 힘드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네. 너무 또 길면 힘들어 하시니까. 네. 폭락을 시키는 게 뭐냐면 손절시키려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네, 간단한데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까 폭락했잖아요. 아까 계양전기, 흥국화재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다 급락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급락했는데,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독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수익을 내셔야 돼요. 다람쥐가 쳇바퀴 거기서 뛰듯이 이분들은 맨날 수익을 내시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장이 뭐 폭락이 와도 이분들은 단타를 치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단타 치셨겠어요? 오픈베이스 가서 단타 치시겠어요? 물론 여기서 친 사람들도 있겠죠. 신용 써가면서 납부했다는 반등을 노리면서 인포뱅크 이런 데 들어오겠어요? 거리도 없는데. 용풍정밀 뭐 하는 게 선지도 모르는데 이거 들어오겠어요? MPK 사겠어요? 안 산다고요. 서현탄 메탈 사시겠어요? 안 사요. 이런 거 뭐 사겠어요? 수급 좋은 거 산다고. 수급 좋은 거 곧 올라갈 만한 거.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와도 안 빠지고 버티는 거, 그게 대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거든요. 뭐 샀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단타 심하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잘 모르고 그분들 따라가신 분들 여기 많을걸요?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남들 다 빠지는데 혼자서 안 빠진다.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를 거라고. 제가 되게 무서운 얘기 했었죠. 그죠? 남들 떨어지는데 안 빠지거나 혼자 급등하죠? 그 종목들 나중에 대가 치릅니다. 그 종목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불나방들 다 들어가요. 범양건영을 사신 분들을 다 불나방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서정기전을 사신 분들을 다 불나방이다라고 취급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불나방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가로등으로 치면 다 불이 꺼졌는데 범양건영하고 서정기전에는 불이 환하게 펴져 있다. 특히 범양건영.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무료 종목 진단 같은 거 하면 그럴 거예요. 거래가 앞에 비해서 없으니까 들고서 된다고. 글쎄요. 그 얘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거는 많이 떨어져도 사면 안 될까요? 네, 하여튼 알아서들 하세요. 아까 제가 오죽하면 아와시라는 표현까지 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큰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식은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저기 회원 가입하시라고 좀 제가 좀 독려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강의에만 집중을 했어요. 왜냐면 낙폭에 따른 반등이 안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갖고 그 얘기 해드리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네, 주식은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경험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개별주 요즘에 대형주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일단 대선주 위주로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나중에 대형주도 수급을 조금 제가 언급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무료단 톡방에 들어오고 싶거나 뭐 회원가입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좀 비가 오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내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날에는 주니 특강도 있으니까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네.